자, 250페이지 대표자료 분석부터 시작 한번 해볼게요. 자, 맨 먼저 다음 그림 가는 어느 순간의 파동의 모습을 위치에 따라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거리라고 해도 됩니다. 거리에 따라 파동이 진행하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 얘는 그 중에서 P점의 변이 매질이 진동하는 걸 나타내는 거야. 자, 파동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하시면 한 주기 동안 몇 파장? 한 파장 진행한다는 거야. 그런데 진행과 진동은 항상 동시에 일어나죠. 그래서 한 파장 진행할 때 한 번 매질이 진동을 해야 됩니다. 제자리에서 왔다 갔다 해야 돼. 횡파니까 진폭 몇 번 지나야 돼? 4번 지나야 되죠. 자, 그러면 뻔하고 뻔데기인데 이 새끼는 무조건 왼쪽으로 가든지 오른쪽 가든지 다음 경과는 올라갈 수가 없고 내려가는 것밖에 안 돼요. 됐죠? 그러면 이제 내려가는 거야. 그래서 봐봐. 내려갔다가 올라가죠. 진폭 한 번, 두 번, 세 번, 4번이죠. 그래서 요 P점의 변이 P라고 쓸 거고 현재 이걸 보고 내려가네. 그 다음 여기부터 여기 처음 마루에서 다음 마루까지 시간 요게 바로 주기 T야. 됐죠? 그 다음 니네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 잘 봐. 얘가 만약에 지금 현재 여기기 때문에 왼쪽 가는지 오른쪽 가는지 해석이 다 되거든. 그래서 관심은 없어. 물어보진 않아. 근데 만약에 이 점이 아니라 이런 점이라고 하자. 그치? 이런 점이고 이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자. 올라가는 것부터. 그러면 얘가 올라가는 그림이 되려면 이건 그리지 마. 설명하는 거야. 그러면 똥똥똥똥똥똥 이 그림밖에 안 되지. 아, 그러면 오른쪽 가는구나. 됐어? 근데 만약 얘가 내려가? 그러면 띵띵띵띵띵 이거 내려가는 거겠지. 이해됐니? 원래는 이런 걸 따져야 되는데 마루에 있는 새끼는요. 오른쪽 가는지 왼쪽 가는지 둘 다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굳이 관심이 없다. 이해됐니? 됐어? 자, 그러면 이제 요거 한번 보자. 자, 요 지점과 위상이 같은 지점은 어디냐? 위상이 뭐야? 위치에 따른 진동 상태를 우리가 위상이라고 합니다. 일단 요 부분 아니면 이 부분이 되겠지. 여기는 굳이 하지 말자고. 됐냐? 그럼 여기 위치 일단 같잖아. 자, 얘가 오른쪽 갈지 왼쪽 갈지 몰라요. 그냥 오른쪽 간다고 칠게. 그럼 오른쪽에다 그려주는 센스가 필요하다겠죠? 요렇게. 그럼 얘는 어디로 가? 아래로. 얘 어디로 가? 위로. 얘 어디로 가? 아래로. 맞죠? 그럼 아래 진동, 아래 진동. 아, 여기부터 여기까지. 맞니? 이게 바로 같은 위상, 동일 위상이 되는 최단거리죠.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 했어? 동일 위상 최단거리. 뭐라고 불러? 파장. 됐어? 그래서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까지 요 20cm를 우리가 한 파장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4초 동안에 20cm 움직이네요. 그치? 그때 매질은 진동 한 번 하기 때문에 진폭을 4번 왔다 갔다 합니다. 이때 매질이 움직인 거리를 다 합하라 라고 하면 진폭 4번 곱하면 되니까 40cm가 되는 거죠. 이해됐냐? 그래서 그런 식으로 따져주시면 돼. 근데 니들 책에서는 마루에서 마루라고 했으니까 5, 25, 25에서 5 빼줘서 20 이렇게 해도 되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여기, 여기에서 여기, 여기에서 여기 눈에 바로바로 보이지 않냐? 이게 뭐라고? 같은 동일 위상 최단 거리를 우리가 뭐라고 해? 한 파장이라고 해.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써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뭐라고 했지? 한 주기 동안에 무조건 파동은 한 파장 이동합니다. 한 파장 진행해요. 그때 더하기 매질이 한 번 진동을 할 거야. 이때 매질이 한 번 진동할 때는 반드시 진폭을 몇 번? 4번 왔다리 갔다리 제자리에서 움직여야 된다. 됐습니까? 이게 파동에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얘네들은 동시에요. 됐니? 자, 그 다음 하는 김에 하나만 더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요점 그냥 요점이라고 하자. 요점의 시간에 따른 변이 한번 그려보세요 라고 하잖아. 만약 오른쪽으로 간다고 치고 그러면 얘는 똥똥똥똥 하면 아래로 가지. 그럼 요 새끼는 오른쪽으로 진행하면 이런 식으로 해야지. 맞아요? 됐니? 그래서 어느 지점이든지 다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럼 요점 그려보자. 오른쪽 간다고 하면 그냥 올라가겠네. 그럼 얘는 이렇게 그리겠네. 됐죠? 그러면 그리는 김에 이 새끼도 한번 그려볼까? 얘는 무조건 올라가는 것밖에 안 되지. 그러면 얘는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겠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해석 끝났으니까 1번부터 진폭 얼마예요? 진폭은 10cm. 됐죠? 자, 파동의 파장은 얼마입니까? 20cm. 야, 그러면 파장 알고 주기 알아? 그럼 뭐 구할 수 있어? 속력. 그치? 그래서 주기가 4초니까 속력 V 구할 수 있죠. V는 시간분의 거리, 한 주기 동안에 한 파장 움직이니까 주기분의 파장이야. 주기는 몇 cm라고 했어? 20cm고요.
주기가 아니지. 파장이 20cm고 주기가 4초라고 했습니다. 약분 T가니까 얼마가 나와? 5cm/s가 나오겠죠. 됐죠? 자, 파동의 진동수는 얼마냐라고 했어. 진동수는 주기의 역수죠. 4분의 1이니까 0.25Hz. 맞네요. P점은 1초 동안에 4회 진동한다라고 했어. 1초 동안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들아, 1초 동안에 진동한 횟수. 이걸 뭐라고 해? 진동수죠. 그치? 그렇기 때문에 0.25 4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앞에다가 요거 붙이셔야지. 됐죠? 자, P점이 1회 진동하는데 4초 걸린다라고 했어. 1회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 이게 뭐야? 주기. 아, 그래서 2번하고 3번은 진동수 주기 관계죠. 그래서 니들은요, 주기는 진동수분의 1이다 또는 진동수는 주기분의 1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지. 자, 그다음 1초 후 P점의 변이는 이렇게 써. 여기서 동글뱅이 1초. 야, 주기가 몇 초라고? 주기가 4초. 그럼 1초는 4분의 1. 그치? 그러면 한 주기 동안에 매질이 진동을 한 번 한다고 했으니까 진풍 몇 번 가야 돼? 4칸 움직여야 되지. 이거는 그거에 몇 칸이야? 한 칸이죠. 아하, 한 칸이네? 그럼 얘는 그 다음에 무조건 어디로 와야 돼? 여기죠. 맞잖아. 내려오는 것밖에 안 되니까. 정답은 그래서 0입니다. 0. 됐어? 그러면 이게 1초 걸렸잖아. 또 1초 후에는 어디로 가 있어? 여기. 3초 후에는 어디로 가? 여기. 4초 후에는 다시 여기. 끝났죠? 그렇게 따지는 거야. 됐어? 자, 그래서 이 1초가 4분의 1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파동은 한 주기 동안에 20cm만큼 진행한다. 한 주기 한 파장 맞잖아. 이 파동은 1초 동안 5cm만큼 진행한다. 이게 속도죠. 끝났네? 자, 넘기시고. 기본 해석이에요. 물결파의 굴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들아, 굴절은 왜 일어나죠? 일단 굴절이 일어나는 이유. 자, 파동이 같은 매질 상태, 매질 종류하고 상태가 같으면 무조건 같은 속력으로 움직입니다. 그때 같은 속력으로 방향도 일정하기 때문에 직진해버려. 하나의 매질 상태만 통과하게 되면 파동은 무조건 직진한다. 그런데 다른 매질을 만납니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져? 매질의 전파 속도 차이가 생기지. 그치? 그래서 꺾일 수 있습니다. 난 반드시 꺾인다고 안 했어. 왜? 굴절하기 위한 조건은 첫 번째 매질이 달라야 돼. 매질의 차이가 있어야 돼. 전파 속도의 차이가 생겨야 돼. 아니,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했어? 비스듬. 맞아?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었죠. 여기 1번 매질이고 2번 매질인데 이렇게 가. 그럼 어떻게 돼? 여기선 굴절이 일어나지 않지. 입사각 0도고 굴절각도 0도입니다. 그래서 이건 직진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두 가지 조건이 만족해야 되는데 매질의 차이가 난다는 얘기는 첫 번째 매질이 종류가 다르든지 상태가 다르든지 공기긴 공기인데 하나는 뜨거운 공기 하나는 차가운 공기 뭐 이런 것도 같은 매질이지만 다른 상태죠. 됐지? 그래서 파동의 전파 속도가 다르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 바로 굴절하게 된다. 자, 지금은요. 물결파 투영 장치입니다. 이미 설명을 했죠? 물결파 투영 장치는 위에서 보면 옆에서 보면 이렇게 되고 거기 위에서 뭘 쏜다? 빛을 쏜다. 맞아? 그럼 빛을 쏘게 되면 여기가 무슨 역할을 한다겠어? 볼록렌즈 역할을 한다겠지.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서 마루인 부분은요. 밝게 보여. 그 다음 여기는 무슨 렌즈 역할을 한다? 오목렌즈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직선 들어가고 옆댕거리는 이쪽으로 옆댕거리는 이쪽으로 골 부분은 어둡게 나와. 됐어? 그래서 여기 보면 하얀 실선 있지? 이런 거 나오면 볼 것도 없어요. 뭐야? 마루야. 그 다음 마루하고 마루를 연결한 선. 그치? 이게 파면이잖아. 여기 현재. 그러면 마루하고 마루를 연결한 선 파면과 파면 사이 거리는 무조건 파장이죠. 동일 위상 최단 거리니까. 그러면 번합하자 번대기 3cm 루트 3. 맞아요? 그럼 우리가 뭘 확인할 수 있어? 야, 얘보다 얘가 느리구나. 됐죠? 그럼 얼마만큼 느리니? 얼마만큼 느리긴?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도 안 바뀌는 게 있죠. 뭐가 안 바뀌지? 주기하고 진동수는 안 바뀐다고 했어. 파동은요. 한 번 발생하고 진행하잖아. 중간에 진동수하고 주기는 죽었다 그래도 안 바뀌어. 처음 만들어질 때 결정되는 거야. 까먹지 마. 됐어? 그래서 파장비가 루트 3대 1이야. 맞죠? 파장비가 루트 3대 1이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속도비도 루트 3대 1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해석 한번 해볼게요. 깊은 물, 얕은 물이요. 자, 물결파는요. 수심에 비례하죠. 깊바라고 여러겠죠. 그럼 얕은 물은 당연히 느립니다. 그치? 그 다음 경계면이 이거죠. 요게 경계면이에요. 요게 경계면.
됐죠? 그다음 파면의 수직 방향으로 항상 진행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파면의 수직 방향이니까 이렇게 진행하고 있죠. 그러면 이게 바로 뭐야? 입사파 진행 방향 그린 건데 요거하고 경계면에서 수직선을 그죠? 요 수직선을 뭐라고 해? 이게 법선입니다. 됐어? 이게 법선이야. 근데 이 법선하고 이루는 요 각도를 우리가 입사각이라는데 이거 볼 것도 없어. 몇 도야? 60도입니다. 왜 이게 60도죠? 야, 내가 얘기했었지. 파면과 이루는 요 각도 최소각이 곧 입사각 아니면 굴절각이라고. 맞아요? 그럼 여기가 60도잖아? 그럼 여기 몇 도야? 30도. 그럼 얘는 몇 도야? 60도 맞잖아. 딱딱 들어맞죠? 자, 그러면 현재 여기에서 얘가 얕은 물이고 그 다음 파면이 이렇게 돼 있어. 파면의 수직 방향을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그리겠지. 이게 굴절파입니다. 맞냐? 그럼 굴절파하고 법선하고 이루는 각도 요게 바로 굴절각 R이라고 하죠. 됐음? 됐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눈치챌 수 있는 거. 자, 각도가 크니까 속도가 빠르고 속도가 빠르니까 파장이 길고 대신 굴절도는 작고. 그 다음 얕은 물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라고 하면 우린 또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 각도가 작으니까 속도가 느리고 파장은 짧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벌어져? 굴절도는 크고. 맞아요? 되니 이거를 말을 수식으로 나타내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해? 스넬 법칙이라고 하는 거죠. 이때 이 스넬 법칙 같은 경우는요. n에다가 사인 세타를 곱한 값은 항상 일정하다. 이게 기본꼬라지고 요걸 주어진 조건에 갖춰서 맞춰주시면 돼요. 요때 사인 세타하고 동일 값을 갖는 게 뭡니까? 속도비 동일 값을 갖는 게 파장비죠. 그렇죠? 그래서 원하는 대로 쓰시면 돼요. 원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이해되니? 그러면 현재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먼저 한번 써보자. 자, 잘 봐. 현재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뭘 알 수 있냐면 요거하고 요거의 파장 비율은 알 수 있어. 그렇죠? 파장 비율을 알 수 있어요. 파장 비율을 알 수 있다. 자, 그러면 파장 비율을 알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파장 비율을 한번 보자. 깊은 거하고 얕은 거는 루트 3대 1이야. 각도도 역시 루트 3대 1의 비율에 해당돼요. 정확하게 말하면 사인 각도가. 무슨 각도가? 사인 각도가. 이해됐니?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한번 써볼게. 여기에 몇 대 몇이라고? 루트 3대 1이야. 3대 루트 3이니까. 그래서 그러면 사인 각도도 얼마가 나와야 돼? 루트 3대 1이 나오고 요것도 몇 대 몇이 나와야 돼? 루트 3대 1이 나와야 돼. 근데 이 루트 3에 해당되는 각도가 사인 60도잖아. 맞아? 그럼 요거는 얼마인지 모르니까 사인 R이다 라고 놓고 비례식 풀면 되는 거죠? 그럼 여기 얼마야? 2분의 루트 3? 그럼 이거 얼마야? 2분의 1? 30도네. 금방 나오죠? 암사도 됩니다. 됐어? 그래서 R은 요 각도가 30도라는 걸 찾았어. 그럼 요 각도가 30도잖아? 그럼 우리 하나만 해보자. 요 각도가 30도지. 그렇지? 경계면과 파면의 최소 각도. 자, 그럼 이제 문제 풀어볼게. 깊은 물과 얕은 물에서 물교파의 속력 이거죠. 입사각과 굴절각 크기 어떻게 돼? 여기가 각도가 크니까 속도가 빠른 거죠. 이거. 입사각은 몇 도입니까? 라고 돼 있어. 60도. 썼죠? 깊은 물에 대한 얕은 물에 굴절률 쓰세요. 라고 했어. 얘들아, 굴절률이래. 깊은 물에 대한 얕은 물. 그럼 이거 원칙적으로 쓰면 이거죠. N깊 얕이시죠. 아이 진짜 웃기지? N깊 얕. 맞죠? 됐어? 그러면 N12는 N 깊은 것에 대한 N 얕이야. 됐어? 그러면 니네 방금 전에 배웠잖아. 굴절률에다가 뭘 곱한 값이 무슨 값을 곱한 값이 사인 세타나 뭘 곱한 값이 하고 바로 항상 일정하다. 그럼 여기다가 뭐라고 써야 돼? 사인 깊은 물에 대한 각도 60도. 그 다음 여긴 얕은 물에 대한 각도 사인 얼마? 30도. 됐죠? 근데 만약에 지금 내가 구했지만 안 구해줬어. 처음 봐. 그럼 뭐 대신에 이거 대신에 뭐 써주면 돼? 이 각도 대신에 람다 비율을 써도 되지. 그렇잖아. 그렇게 써도 돼요. 그럼 어차피 여기가 얼마가 나와? 루트 3 나와. 정답 루트 3이야. 됐음? 됐음? 다시 한번. 사인 세타를 못 구해? 그럼 이거 있으니까 얘하고 얘하고 같은 값이니까 이걸 집어넣으면 되지. 별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 이 물결파의 굴절각은 30도다. 그렇지. 그럼 얘들아 60도에서 만약 70도로 증가했다고 치자. 몇 도 증가했어? 10도. 그럼 여기는 30도에서 40도로 증가하니? 그건 아니지. 그치? 이거 잘 봐.
사인 각도 비율은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증가했으니까 너도 증가한 건 맞아. 근데 네가 10도 증가했다고 내가 10도 증가한다? 그건 아니에요. 우린 계산을 못합니다. 그런 건. 특수각이 아니니까. 기껏 해봤자 나오면 사인 30도, 45도, 60도, 90도까지. 알겠어? 90도도 안 나와. 알겠니? 나머지는 계산 못합니다. 이 물결파의 진동수가 깊은 물에서 2L자, 얕은 물에서도 2L지죠. 그러면 얕은 물에서 속력 구하래요. 그럼 속력 V는 파장 곱하기 진동수잖아. 얘가 2래. 파장은 얼마라고 써있어 저기? 루트 3. 그럼 정답은 2루트 3이죠. 6루트 3이 아니라 2루트 3. 됐죠? 자, 물결파의 파장 깊은 물에서가 얕은 물보다 깊다라고 하셔야죠. 당연한 거 아니겠어? 그치? 얘가 얼마라겠어? 3. 여기가 루트 3. 물의 깊이가 얕아지면 물결파의 주기는 변동 없죠. 일정. 자, 주기가 일정하다. 다른 말로 진동수도 일정하다. 그럼 물의 깊이가 얕아지면 속력이 느려진다. 파장이 짧아진다. 자, 깊은 물에 대한 얕은 물의 굴절률은 이라고 했어. 야, 이거 아까 구했잖아. 루트 3이잖아. 여기까지가 루트 3이었잖아. 루트 3은 1보단 크고 루트 4보단 작지. 1과 2 사이에 있지. 니네 이거 안 외우냐 이거? 요새 안 외우더라. 1.7 이거 안 외워? 713인가 73인가. 루트 3 그러니까 안 외워? 그러냐? 루트 5 이런 것도 안 외우고? 그렇구나. 그래서 1보다 크다 맞죠? 자, 입사가를 증가시키면 깊은 물에 대한 얕은 물의 굴절률은 증가한다? 아니, 일정해. 깊은 물에 대한 얕은 물의 굴절률 이거잖아. 그러면 잘 봐. 여기에서 얘가 증가한대. 그럼 얘도 같은 비율로 증가해. 됐어?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일정, 이것도 일정이야. 전부 뭘로 일정해야 돼? 루트 3으로. 맞아? 그래서 이거는 증가하는 게 아니라 굴절률은 일정합니다. 얼마로 일정해? 루트 3 고정이야. 됐음? 이거 없죠? 야, 나 수식 별로 안 쓰지. 이거 머릿속으로 풀어도 돼요. 빠르면. 됐죠? 넘겨. 왜 안 넘어가? 됐어. 자, 파동의 발생. 일단 파동이 발생하는 지점은 파원인데요. 여기를 잡고 막 흔들었어. 흔들어서 봤더니 여기부터 여기까지 40cm 진행할 때 몇 초 걸렸니? 몇 초 걸렸어? 0.8초 걸렸지. 그럼 40cm 진행할 때 매질은 몇 번 진동했죠? 잘 봐. 가운데서 위 올라갔어. 가운데 또 내려왔지. 아래 비폭 2번 내려갔다. 마루 됐다가 다시 처음이죠.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 한 번 진동했네. 그러면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어? 0.8초 동안 한 번 진동할 때 한 번 진행했네. 요게 한 파장이고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요 녀석이 한 줄기고. 됐지? 됐니?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 자, 그러면 1번부터 이 파동은 종파이다? 웃기시네. 종파 같은 소리. 횡파죠. 니네 종파하고 횡파는 뭘로 구분해요? 진행과 진동으로 구분합니다. 그쵸? 얘는 진행과 진동이 서로 나란하다. 얘는 횡파죠. 진행과 진동이 서로 수직이다. 직각이다. 자, 진동수는 얼마입니까? 라고 돼 있어. 진동수는 0.8이 아니죠. 진동수는 0.8분의 1이다 라고 하시면 돼요. 됐죠? 자, 그럼 파동의 속력은 얼마냐? 40을 0.8초로 나눠주면 8분의 400, 그쵸? 그러면 얼마가 나? 50cm/s가 나오는데 이건 m/s니까 0.5. 맞네요. 정답은 디귿이 되겠죠. 3번. 자, 그다음 오른쪽입니다. 공기 중에서 소리의 속력이라고 했는데 얘들아, 소리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해? 음파. 종파예요, 횡파예요? 종파예요. 알겠어? 선생님, 제 목소리를 우리가 녹음기에 하면 띠리리리 이렇게 나오는데요. 종파로 횡파로. 왜? 분석하기 쉬우니까. 알겠니? 까먹지 마시고. 그다음 이 소리 등에 못 듣는 소리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했어? 초음파라고. 다 종파예요. 알아둬라. 자, 그러면 이 소리 같은 거는 반드시 매질이 필요해, 필요 없어? 필요하죠. 필요하죠. 그치? 진공에서는 소리가 죽었다 그래도 전달이 안 됩니다. 진공에서 전달되는 새끼는 전자기파인 빛밖에 안 돼요. 됐어? 자, 그러면 이제 이 소리의 속력이 언제 제일 빠르냐? 일단 얘는 매질이 필요하죠? 매질이 가까우면 소리의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고체가 제일 빨라. 그 다음 액체, 그 다음 공기 같은 기체죠. 근데 문제는요, 이 기체가 온도가 올라가면 소리의 전파 속도도 같이 증가해요. 왜?
매질의 진동이 더 활발해지거든. 매질의 운동이 활발해지면 파동의 전파가 더 빨라집니다. 그래서 온도에 비례합니다. 자,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자, 지금 소리의 속력이 340m/s라고 했죠? 이걸 마하 1이라고 한단다. 음속이라고 하는 거야. 너네 혹시 이런 표현 알아? 초음속? 음속을 넘었다. 그러면 1초에 350m 간대. 그게 초음속이야. 근데 1초에 만약에 아쉽게 300m 가. 그럼 뭐라고 하지? 처음 들어? 한자 실력이 딸리는 건지 국어 실력이 딸리는 건지 이걸 뭐라고 하냐? 음속의 버금가. 버금가를 아자를 써서 아현 아냐? 뭐라고 할까? 아음속이라고 해요. 니네 혹시 이런 거 알아? 아류작? 아류작 알아? 아, 뭐가 하나 히트치잖아? 그 시리즈만 나와요. 선생님이 요새 예전에 많이 봤던 거. 나 혼자만 레벨업. 영어 제목은 솔로 레벨링. 이게 히트치니까 그 다음부터 나 혼자만 던전 탐사. 뭐 이런 거 나오고 나 혼자만 어쩌고 저쩌고. 나 혼자만 무공 레벨업. 뭐 나 혼자 시리즈 엄청 많아요. 그 전부 뭐라고 해요 우리가? 짝퉁. 일명 뭐라고 해? 아류작. 원래 아류란 말은 좋은 말이에요. 버금가 라자니까. 그치? 근데 나쁜 말을 많이 쓰죠. 근데 그것도 보다 보면 개 중에 괜찮은 작품들이 몇 개 있습니다. 알겠니? 됐니? 개인적으로 요새 끝을 향해 달려가는 웹툰 중에 그치? 영준이 닮은 주인공이 나오는 그런 웹툰이 있어요. 알겠니? 역대급 영지 설계사. 아, 이거 재밌습니다. 아, 우리 주인공이 김수호 씨인데요. 로이드 프론테라로 빙의해가지고 아, 이거 재밌습니다. 거기 보면은 지구과학에 나오는 뭐 그런 지형들이 막 나와. 이거 보면서 이 이름이 왜 나와? 뭐 이런 거 나오고. 거기 있는 문자들은 한글을 옆으로 쓴 거고. 그런 거 발견하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왜? 너는 웹툰 안 보냐? 웹툰 안 봐? 나는 별거 다 보는데. 난 진짜 별거 다. 나는 안 가려. 아, 안 보는 거 BL물 안 봐요. 아, 보기 싫어요. 다 토할 것 같아. BL물은 안 봅니다. 그다음 로판 많이 봐요. 로판. 어느 날 공주가 되었다. 아, 이런 거 좋아. 아, 재밌습니다. 어느 날 공주가 되었다. 뭐 이런 거. 왜 웃어? 야, 어느 날 공주가 되었다는 이거 되게 이거 애니로도 만들어졌어. 얼마나 유명한 작품인데. 왜 그래? 응? 나 완전 사랑합니다. 완전 사랑해요. 왜 그래? 자, 그래서 진동수가 680이야? 그러면 속력은 파장 곱하기 진동수잖아. 얘가 680이야. 근데 얘가 340이래. 그럼 얘는 0.5가 되겠죠. 3번. 자, 그다음 이거부터 하자. 뚝뚝뚝뚝. 자, 밑줄 쳐. 종류가 같은. 뭐라고? 종류가 같은. 밑줄 쳐놔. 이거 어떻게 해도 안 되는구나. 5번이. 자, A하고 B는 같은 종류래요. 뭐라고? 같은 종류. 자, 그럼 같은 종류니까 밑줄 쳐놨지? 그럼 같은 매질의 상태란 얘기죠. 그러면 무조건 같은 속력입니다. 뭐라고? 같은 속력이야. 아, 얘네들은 같은 매질이기 때문에 무조건 속력 부위가 똑같아요. 그러면 속력은요, 파장 곱하기 진동수인데 얘네들이 무슨 관계야? 반비례라는 걸 알 수 있지. 그치? 그러면 여기서 요 점을 기준으로 여기까지가 한 파장이고 얘는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까지 한 파장이야. 누가 봐도 A가 크죠? 아, A가 B보다 커. 그러면 진동수는 A보다 B가 크겠지. 끝. 그러면 진동수가 A보다 B가 크면 주기는 A가 크죠. 진동수하고 주기는 역수니까. 그죠?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되죠? 얘를 또 이렇게 해석해도 되죠? 주기분의 파장 얘가 똑같다며. 그럼 얘네들은 무슨 관계야? 비례. 크면 크고 작으면 작아야지. 같은 비율. 이래도 됩니다. 자, 그 다음 C를 보면은요. C는 여긴 봐봐. 어때요? 두꺼운 줄이죠. 여긴 어때요? 가벼운 줄이지. 너네 이 줄의 속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줄의 속력이다. 비례한다. 선밀도에 반비례하고요. 그 다음 장력에 비례합니다. 줄이 팽팽할수록 속도가 빨라. 됐어? 그 다음 선밀도는 뭐야? 무겁냐 가볍냐를 얘기하는 거죠. 선밀도가 크다? 아이고 줄이 무거운 줄이야. 선밀도가 작다? 가벼운 줄이야. 그럼 무거운 줄일수록 질량 밀도가 크면 줄의 속력은 느려. 그럼 이거 새끼 뭐야? 느린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빨라지는 거야. 그 다음 빨라졌다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냐? 오른쪽 갈 때 매질은 다르지만 진동수는 똑같잖아. 그치? 그 다음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파장이고 얘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파장이야. 파장이 길어져서 짧아졌어.
길어진 게 보이지? 그러니까 빨라진 거지. 딱딱 들어봤죠? 되니? 자,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볼게. 줄에 생긴 파동의 속력은 A, B가 같다. 맞아요. 줄에 생긴 파동의 주기는 이라고 했어. 자, 요거는 아까 한 번 더 쓸게. 요게 뭐에 해당된다? 속력인데 이게 같아. 왜? 같은 매질이니까. 그럼 얘네들은 무슨 관계라고 했어? 비례. 크면 커야죠. A가 B보다 커야 됩니다. 땡. 줄을 더 빠르게 흔들면 이라고 돼 있어. 더 빠르게 흔들면 진동수가 커지겠죠? 그쵸? 진동수가 커집니다. 맞아? 그럼 진동수가 커지는 건 밑에 있는 B. 맞아요? 그래서 정답은 기억하고 디귿. 기억하고 디귿 4번이에요. 자, 나에서 굵은 줄 C와 가는 줄 D에 생긴 파동의 파장 진동수 속력이다라고 돼 있어. 굵은 줄이 C라고 했죠. 자, 그러면 C에서 D라고 했으니까 파장은 C가 더 짧아요, 길어요? 짧아요. 짧아요. 그러면 1번 아니면 2번이네. 그 다음 진동수는 똑같아요. 1번이겠다. 그렇죠? 정답 1번. 이렇게 따지시면 되는 거고, 실제적으로 니들 잘 들어. 니들은 그나마 복받은 학년이에요. 왠 줄 알아? 옛날에는 이런 거 가지고 또 질문도 했어. 이거 오른쪽으로 가면서 굴절은 안 일어나지. 야, 이거 경기면인데 수직이니까 굴절 안 일어나잖아. 직진만 할 거 아니야. 근데 니네 알지? 일부는 직진하고 일부는 반사하는 거. 여기서도 뭐가 돼? 반사가 돼. 뭐라고? 반사가 된다고. 근데 반사가 되는데 웃긴 게 뭔지 알아? 얘는 여기서 두꺼운 줄에서 가벼운 줄을 쏘는 거지. 그치? 그럼 여기서 반사된 녀석은 같은 위상으로 나와요. 근데 거꾸로 여기서 쏘잖아? 여기서 흔들어가지고 가만히 있는 얘한테 쏘잖아? 그럼 여기서 쏘다가 보면 가벼운 새끼가 무거운 뚱땡이한테 까본 거지. 그치? 그러면 직진은 직진하는 건 직진하는 거고 반사돼서 나올 때 반대 위상으로 나와버려. 옛날엔 이런 걸 고정단 반사, 자유단 반사 이런 걸 외웠어. 고자 아니야. 알겠죠? 됐니? 그렇게 해서 그걸 배워가지고 옛날에 이런 것까지 질문했거든? 지금 빠졌거든. 빠졌으니까 안 배워도 돼요. 그냥 이렇게만 알고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해됐니? 자, 넘긴다. 자, 2번 볼게요. 자, 위에 있는 게 무슨 파? 진동방향과 진행방향이 서로 수직이다, 직각이다, 90도다, 횡파. 밑에는 종파. 자, 요 횡파에 들어가는 녀석이 물결파. 이건 외워야 돼. 어쩔 수 없어. 빛과 전파 같은 전자기파. 그치? 지진파의 S파 이런 것들이 있고요. 종파에 해당되는 게 음파, 초음파, P파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됐죠? 그냥 이런 것들은 그냥 외우는 거예요. 그냥 외우는 거야. 묻지도 말고 따지지 말고 아무따. 자, 그 다음 얘는요. 보니까 뭉친 거 흩어지고 뭉치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해? 밀. 이 부분을 뭐라고 해? 밀. 이 부분을 뭐라고 해? 소. 이 부분을 뭐라고 해? 소. 그래서 소하고 밀이 왔다 갔다 반복된다라고 해서 소밀파 이렇게 부르는 거고, 위에 있는 건 높낮이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여기를 마루, 여기를 고리라고 하는데 이걸 편의상 고저, 고저. 그래서 고저파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때 지금 현재 여기부터 여기까지, 얘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반파장이지만 얘는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한 파장이지. 그치? 그러면 얘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2람다라고 할 수 있지. 왜?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람다니까. 됐니? 자, 1번. A하고 B의 운동 방향은 서로 반대이다. 이건 볼 것도 없는데. 계산할 것도 없어요. 왜? 같은 위상이 아니거든. 자, 얘하고 같은 위상은 어디입니까? 여기요. 얘와 같은 위상은 여기입니다. 자,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그림을 그려보는 센스가 필요하죠. 덩덩덩덩. 이렇게 그려보면 얘는 내려가지? 얘는 올라가잖아. 반대 위상 맞죠? 이런 걸 우리가 위상차가 180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위하고 아래는 180도 맞잖아. 됐죠? 서로 반대 맞아요. 자, A의 파장은 B의 파장과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A의 파장과 B의 파장은 안 같아요. 몇 대면? 2대1. 빛은 B와 같은 형태가 아니라 A와 같은 형태죠. 정답은 기억만 맞겠네요. 됐죠? 넘겨. 자, 그 다음 6번입니다. 올라가. 자,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용천이 1초에 2회씩 1초에 2회 밑줄, 그 다음 위에다 친절하게 쓰는 거죠. 니들이 혼자 문제 풀 때는 이걸 먼저 찾고 위에다가 자연스럽게 2회 밑줄 쓰고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 여기가 밀에서 밀까지인데 2번 밀이죠.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10cm고 요게 파장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속력 V는요. 파장 곱하기 진동수니까 10 곱하기 2에서 20 단위 센티미터 per 세크죠? 근데 저기 뭐라고 써 있어? 미터 per 세크 0.2. 정답은 0.2야.
이런 거 틀리면 고등학교 2학년 아니죠. 단위를 틀리면. 맞죠? 너구나. 그치? 여기 자연스럽게 20 쓰고 답을 보니까 아, 맞다. 단위. 이게 고등학교 2학년이 단위를 틀려? 이게 이 정도 틀릴 정도면 이거 중학교 2학년도 이거 틀리면 욕 먹어요. 단위를 모른다고. 그치? 자, 9번. 오른쪽으로 진행한다라고 돼 있어. 야, 이거 되게 친절한 문제네. 점점 그려줬네. 그쵸? 실제는 안 그려줍니다. 이 순간에 P 위치에 있던 파동의 마루는 0.2초 위에 P'까지 갔다라고 했어. 잘 봐. 0.2초 위에 P'까지 갔대.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 갔다는 얘기잖아. 이건 진행한 거지. 진행할 때 잘 봐. 얘는요, 정확히 말하면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한 파장이지. 여기까지 써줄까? 그러면 이 한 파장에 몇 번 간 거야? 4분의 1번 간 거지.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4분의 1 파장? 아하, 4분의 1주기가 0.2초구나라는 거죠. 지금 문제 풀 때 뭐 쓰고 있니 지금? 한 주기 동안 한 파장, 매질은 진동을 한 번, 진폭 4번. 그거 써먹는 거야. 됐어?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까지가 한 파장인데 요만큼은 4분의 1 파장, 4분의 1주기. 그게 0.2초잖아. 그래서 여기다 쓸게요. 띵띵띵. T는 0.8초야. 0.8초 8cm? 그러면 8cm 나누기 0.8초 하니까 속력도 우리가 알 수 있겠네? 속력은 8cm 나누기 0.8초 0.1 m/s 나오죠. 됐죠? 자, 이 파동의 주기는 0.8초입니다. 파동의 속력은 0.1 m/s 맞죠? 파동의 마루가 P에서 P'까지 진행할 때 P점의 매질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죠. 그래서 봐봐. 진행과 진동이 동시에. 이거 몇 초 후에? 0.2초에. 0.4초 후에는 여기로 가겠지. 0.6초에는 여기로 가겠지. 0.8초에는 다시 원 상태. 그렇죠? P점의 매질의 운동 방향은 오른쪽 무조건 틀렸죠? 무조건 아래쪽이죠. 아래쪽. 야, 횡파는요, 매질은 정답이 둘 중에 하나예요. 위 아니면 아래예요. 알겠어? 오른쪽 왼쪽 하면 무조건 틀리는 거예요. 이거 사실 그거 알아? 중학교 1학년 때 이 문제 나왔던 거? 다음 매질은 어디로 움직여요? 그치? 그럼 위하고 아래 둘 중에 하나 찍었잖아. 기억 안 나? 풀었어요? 혹시? 푸셨어요? 근데 중학교 1학년 때 시험 안 봤냐? 진짜? 1학년 내내? 니네가 설마 그 자유학기제? 학년제? 학기제가 아니라 학년제 그게 니네들이었어? 아유, 그랬군요.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놀기만 했던. 그치? 진짜네. 놀기만 하고. 그때 공부를 좀 해놓을 걸. 그치? 자, 그 다음 7번입니다. 자, 그림은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파동의 어느 한 순간의 모습이다 라고 돼 있어. 자, 지금 현재 위치에 따른 변이니까 아무리 쳐다봐도 이 문제 그래프에서는 주기는 몰라요. 근데 주기가 힌트가 여기 있지. 3초 후에. 됐죠? 자, 지금부터 보자. 요점입니다. 어느 쪽으로 간다고? 오른쪽. 그러면 오른쪽에 그려줄 센스가 필요하지. 이렇게. 올라가네. 그럼 올라가는 거 하나 찾았으면 끝. 그럼 잘 봐. 3초 후에 P의 위치가 처음으로 마이너스 1이 된대. 그럼 마이너스 1 되려면 한번 1 내려와 2 또 내려와 3. 여기가 마이너스 1. 됐어? 그러면 전체 4칸 중에 몇 칸 간 거야? 3칸. 그럼 이게 뭐에 해당돼? 4분의 3주기. 그죠? 그게 몇 초라? 3초. 이게 3초잖아. 그치? 그러면 주기는 몇 초야? 4초죠. 아니면 1초, 2초, 3초 걸렸구나. 이렇게 해도 되고. 그럼 다시 올라가면 또 1초가 걸릴 테니까 주기는 4초구나. 그래서 우린 이걸 가지고 주기 T가 4초라는 걸 찾은 거야. 그 다음 여기 있는 요 녀석은 한 번 진동한 거리. 같은 이상 최단 거리. 한 파장이죠. 그치? 그러면 이제 속력도 구할 수 있겠네. 속력 V는 자 0.4m 나누기 4초입니다. 그러니까 0.1 m/s 끝났죠. 자 1번 파장은 0.4다. 그렇지. 주기는 4초죠. 땡. 속력은 0.1이다. 맞네요. 정답 기억디귿 3번. 이런 건 기본 문제로 그냥 냉큼 푸셔. 야 너는 위에는 9번을 틀렸어? 9번이 아니라 6번? 저런 걸 왜 틀리지? 이해가 안 되는데. 자 8번입니다.
8번의 왼쪽은 뭘 알 수 있지? 진폭과 파장을 알 수 있지. 오른쪽은 뭘 알 수 있지? 주기와 진폭을 알 수 있죠. 됐지? 근데 지금 현재 뭐 구하래요? 속력 구하래요. 그럼 속력 구하라고 했으니까 속력 VA, VB는 속력 구하는 공식 주기분의 파장 쓰던지 아니면 파장 곱하기 진동 쓰던지 둘 중에 하나 써야지. 이러면 돼요. 그 다음에 비율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보자. 우리가 볼 거 잘 봐. 지금 현재 요점 잡아도 되고 요점 잡아도 되는데 요점 잡아보자. 그럼 A는 한 번 진동했지만 B는 반 번 진동한 거지. 그처럼 B는 여기까지가 한 번 진동한 거리잖아. 그럼 얘는 반 번이니까 2분의 파장, 얘는 한 파장. A 대 B는 2 대 1이네. 어허, 여기가 2 대 1이에요. A 대 B로 쓰는 거다 지금. 그 다음 이제 문제는 얘인데요. 얘를 보니까 환장하겠네. 얘는 지금 현재 보니까 얘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한 번 진동한 시간, 얘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한 번 진동한 시간. 근데 문제는 이 시간과 이 시간이 나와 있지가 않아. 그치? 나와 있으면 금방 풀지, 대입해서. 이거 안 나오네? 그러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냐? 요점을 기준으로 해서, 만나는 걸 기준으로 해서, 만나는 기준하고 일정한 시간 동안에 진동한 횟수를 따지는 거야. 그럼 요 그래프에서 주기가 아니라 진동수가 나와요. 됐어? 그럼 같은 시간 동안에 A하고 B는 몇 번 진동한 거야? B는 한 번, A는 한 번 반. 됐어? 그래서 요거에서 우리는 진동수 비율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A하고 B는 한 번 반 1.5 대 얘는 한 번이죠. 됐어? 그럼 몇 대 몇이 나와? 3대 2. 아, 그래서 얘가 3대 2야. 그 다음 아까 요거는 2대 1이라고 했죠. 그쵸? 자, 그러면 이거 얼마야? 6대 2니까 3대 1 나오겠네. 내가 잘못 썼구나. 1대 2구나. A 대 B니까 요거보다 얘가 반파장. 요건 한 파장 반파장. 아니지? 얘는 반번 진행하고 얘는 여기까지가 2배죠. 2대 1이네. 아니 1대 2네. 내가 잘못했네. 내가 병신이네. 1대 2네. 그럼 3대 4 나오겠네요. 그냥 간단하게 여기 2, 여기를 4라고 하면 얘는 4m고 얘는 2m니까. 됐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정답은 3대 4. 5번이네요. 자, 10번 볼게요. 자, 10번. 매질 1에서 2로 갈 때 요점에서 굴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굴절 일어나지 않아요. 왜? 안 비스듬하니까. 그럼 뭐만 일어나? 직진! 그 다음 일부는 이렇게 반사도 일어나지. 맞죠? 되니? 자, 그러면 우리가 눈치챌 수 있는 거 람다1하고 람다2 중에 누가 더 커? 얘가 크죠. 그럼 여기가 뭐야? 빠르고 여기 느린 거죠. 그래서 여기다 뭐라고 쓸 거야? 빠. 여기다 뭐라고 쓸 거야? 느. 이렇게 쓸 거야. 다음 진동수하고 주기는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죠. 자, 맨 먼저 매질 1에 대한 2의 굴절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질 1에 대한 2의 굴절률은 이렇게 씁니다. N1, 2라고 쓰고 요거를 N1, N2라고 쓸 거야. 그럼 원래 원칙적으로는 요거하고 뭐를 곱해야 돼? 여기에서 사인 각도를 곱해야 되는데 사인 각도는 없잖아. 그치? 사인 각도 대신에 우리는 람다1을 집어넣을 수 있지. 람다1, 얘는 람다2를 집어넣을 수 있겠네. 끝났죠? 자, 그래서 요거 찾으면 돼. 람다2 분의 람다1. 그러면 일단 안 되고 람다2 분의 안 되고 안 되고. 됐죠? 자, 1에서 2로 비스듬히 입사한다. 드디어 굴절할 수 있겠네. 그럼 비스듬히 입사하면 요렇게 비스듬히 입사한다고 쳐. 그럼 여기는 빠르니까 각도가 크고 여기 느리니까 각도가 작겠지? 그래서 I가 R보다 큽니다. 됐어? 그래서 정답은 2번이겠네요. 끝! 자, 그 다음 11, 12번. 에이, 올라가. 됐습니다. 자, 진공에 대한 매질 A의 굴절률을 풀이 과정과 함께 쓰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이렇게 쓰겠죠? 진공에 대한 N진 A. 그럼 이거 뭐라고 써야 돼? N진공분의 NA라고 쓰는데 사실 이건 1이에요. 됐죠? 그럼 이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 구하라는 거야? 절대 굴절률이죠. 맞아? 진공에 대한 건 무조건 절대 굴절률이야. 자, 그러면 요걸 쓰래. 그러면 이제 우리가 써볼 거야. 진공에서의 각도는 얼마니? 45도야. 사인 45도. 이렇게 곱하면
진공 곱하기 진공에서의 사인 각도. 그럼 NA하고 밑에 거니까 요거죠. 사인 30도. 그럼 이 새끼 얼마 나오니? 2분의 1, 2분의 루트 2. 이 새끼는 루트 2 값으로 일정하겠네. 맞죠? 그래서 정답은 A의 굴절률은 절대 굴절률은 루트 2야.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뭡니까? 이거죠. 요 새끼의 속력이 C잖아. 얘는 속력이 얼마야? 루트 2분의 1C란 얘기를 이거를 알려주는 거죠. 됐습니까? 절대 굴절률이 주어지면 이 뜻이구나. 바로 뽑아내셔야 돼. 알겠죠? 자, 그 다음 12번. 매질 A에서 빛의 진동수와 속력 및 파장 변화에 대한 거. 빛의 진동수는 안 바뀌죠. 주기 안 바뀝니다. 빛의 속력은 진공에서보다 루트 2분의 1배로 느려진다. 맞죠? 빛의 파장은 이라고 되어 있어. 야, 속력이 루트 2분의 1인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래? V는 람다 곱하기 진동수인데 요거 1점. 그럼 얘네들은 비례. 그럼 속력이 루트 2분의 1이면 파장도 루트 2분의 1이죠. 그러면 얘는 틀렸지. 됐죠? 그럼 정답 기억력 끝. 자, 그 다음 오른쪽 14번. 오른쪽 14번 보면 야, 이거 금방 나오네. 파장 길고 파장 짧네.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 이렇게 가던 녀석을 못 따라가네. 느려졌군. 깊고 얕군. 그 다음 세 번째. 세 번째는 요각도 요각도. 이걸 뭐라고 하죠? 우리 입사가 굴절각. 빠르고 느리고 깊고 얕고.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 여기다 뭘 그려? 법선. 화면에 수직선 하나 그려. 스르르르륵. 그럼 요게 뭐에 해당돼? 입사각. 화면에 수직선 하나 그려. 이게 굴절파, 굴절각. I가 R보다 크고 요각도 하고 요각도 똑같고요. 요각도 하고 요각도 똑같습니다. 됐죠? 따지는 방법 여러 가지 알려줬어. 다 알려줬어. 자, 물의 깊이는 A가 B보다 깊다. 1번 틀렸네. 깊다. 자, 물결파의 파장은 A에서가 B에서보다 길다. 맞아요. 속력은 A가 B보다 빠르다. 맞네요. 입사가 크기는 굴절가 크기보다 무조건 크죠. 주기는 변하지 않는다. 진동수도 안 바뀐다. 정답은 1번. 끝. 쉽지 않냐? 안 쉽냐? 안 쉽나 보네. 에이씨. 좋았어. 아니야. 그냥 이렇게 하자. 자, 15번. 선생님, 45도 30도. 방금 전에 했던 거죠. 이게 뭐야? 입사각. 이게 뭐에 해당돼? 굴절각이죠. 네가 R이고 네가 I야. 됐지? 자, 근데 문제가 뭐라고 나와 있어? V1과 V2 비율이 얼마냐? 라고 했어. 이거는 간단하죠. 요거하고 똑같은 게 뭐지? 사인 각도가 똑같죠. 내가 뭐라고 했어? 각도가 크면, 정확히 말하면 사인 각도야. 사인 각도가 크면 속도가 빠르고 파장이 길다. 그래서 사인 40도하고 사인 30도 그 값을 구하시면 끝나는 거죠. 사인 30도. 요 값이 하고 비례하는 게 VA랑 VA 맞나? V1이구나. V2다. 또는 람다 1과 람다 2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걸 2분의 루트 2. 이건 2분의 1. 루트 2분의 1. 4번이네. 됐죠? 자, 그 다음 13번 볼게요. 자, 두께가 균일한 매질 1과 2를 접속시킨 후 공기 중에서 매질 1로 비추어졌을 때 빛의 경로다라고 했어. 일단 잘 봐라. 처음에 몇 도가 나왔죠? 입사각이 60도. 근데 여기가 30도야? 그럼 여기도 억각이니까 30도지. 맞아? 그럼 이 각도하고 이 각도 똑같아. 그럼 우리가 눈치챌 수 있는 거 빠르다, 느리다. 그쵸? 그 다음 30도인데 45도야? 그치? 그러면 얘는 느리다, 빠르다. 하지만 이 새끼가 더 빠르지. 왜요? 빛은 항상 가동 경로 똑같이 간다고 했지. 잘 봐. 얘는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나오지. 그럼 얘는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나오는 거지. 야, 똑같은 30도로 들어갔는데 45도로 나오는 새끼가 있고 60도가 나야 되는 새끼가 있어. 맞아? 그러면 속도 차이는 얘가 더 크지. 얘보다 얘가 더 크지. 같은 조건에서 비교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정답 나왔죠? 여기가 뭐야? 느리고. 여긴 뭐야? 빠르고. 여긴 뭐야? 빠른데 더 빠르죠. 그래서 니들 이거를 뭐 이런 식으로 써도 돼요. 빠빠 이런 식으로 써도 돼. 에이, 쌍비읍이 안 써지냐, 씨. 이런 식으로 써도 돼. 이런 식. 이렇게 써도 돼. 아니면 선생님처럼 빠르다에 앞에 붙여서 더 빠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되고. 니들 원하는 기호대로 마음대로 쓰세요.
알겠니? 자, 그다음에 여기 뭐가 되겠어? 더 빠른 거. 그치? 맞잖아. 여기 더 빠른 거. 이 상태가 됩니다. 자, 이때 여기서 나올 때 잘 봐. 여기가 몇 도야? 45도가 되겠죠. 맞잖아. 그럼 여기 나올 때 몇 도로 나올 거 아니야? 여기 나올 때 몇 도로 나올 것 같아? 60도? 60도? 60도야? 몇 도야? 몇 도로 나올까요? 몇 도로 나올까요? 이거 볼 것도 없어. 그냥 60도야. 왜 60도인지 지금부터 볼래? 여기를 날려봐. 그럼 여기가 뭐야? 공기. 여기도 뭐야? 공기. 이거 그냥 이걸 그대로 붙이라고. 그럼 뭐야? 그냥 직선으로 움직여. 그럼 여기 60도예요. 여기가 몇 도라고? 60도. 잠깐만 60도가 되면 이렇게 돼야 되나? 이러면 될 거 같냐? 60도입니다. 자, 이거를 이제 수식으로 한번 보자. 별거 없는데. 잘 봐. 여기 N0 곱하기 사인 60도지. 그쵸? 여기 밑에는 뭐라고 써야 돼? N1 곱하기 사인 몇 도? 30도지. 이게 같대. 여기 쓴 거야. 그럼 여기는 이제 뭐라고 써야 돼? N2 곱하기 사인 몇 도? 사인 몇 도? 45도. 또 같죠? 여기 쓴 거다 지금. 이 부분이 여기고 이 부분이 여기야. 그 다음 또 한 번 써야 되지. 여기하고 여기죠? 이거 뭐라고 써야 돼? N0 곱하기 사인 세타. 얼마니? 얼마니? 60도요. 맞잖아. 별거 없지. 안 써도 그만. 이거 다 날렸다고 하고 얘를 그냥 그대로 갖다 붙여도 뭐가 되는 거야? 60도잖아. 직진하니까. 돼서 식 써도 되고. 아니 식 쓸 때도 이렇게 해도 되죠. 얘 굴절률 일정해? 그럼 사인 60도 일정. N1 곱하기 사인 30도. N1 얼마인지 구할 수 있고 N2도 이거 얼마고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N0 1이잖아. 그럼 사인 60도는 요거하고 똑같아야 되겠지. 그렇죠? 별거 없어요. 자, 빛의 속력입니다. 자, 줄 세우기입니다. 매질 1번, 2번, 3 공기다라고 돼 있어. 맞네요? 공기가 제일 빠르네. 그러면 속력은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얘들아 굴절률은 어떻게 되겠니? 굴절률은 1등, 2등 공기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거 여기에서 만약 전반사를 시키고 싶어. 그럼 전반사 시킬 거면 느린 쪽에서 빠른 쪽으로 가야 되니까 1에서 2로 가든지 1에서 공기로 가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지. 어떤 게 전반사가 더 잘 일어나? 굴절률 차이가 큰 거, 속도 차이가 큰 거. 1에서 공기 쪽으로 가는 거. 맞아? 그러면 1에서 공기 쪽으로 가는 녀석은 임계각이 크게 나오겠니? 작게 나오겠니? 전반사가 잘 일어난다란 말은 임계각이 커야 돼? 작아야 돼? 작아야 돼. 이 말을 외워줘야 돼. 그래서 이 새끼가 임계각이 작고 이 새끼가 임계각이 커. 시험 문제 그런 게 물어보는 거죠. 그런 걸. 됐죠? 자, 굴절률은요. 누가 제일 크냐라고 해서 1번이 제일 크죠. 속도가 제일 느린 거. 이 정도는 알지? n은 v분의 1. 굳이 쓴 다음에 이렇게 쓸 수 있죠. 그 다음 빛이 매질 2에서 공기로 나올 때라고 했어. 매질 2에서 어디로 나온다? 공기로 나올 때 굴절각은 60도죠. 이게 왜 30도야? 무조건 60도지. 됐습니까? 이렇게 푸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기억이 될 테니까 1번이겠지 뭐. 그치? 자, 그 다음 16번 볼게. 왼쪽 없나? 없네. 자, 16번 뭐 그리래요? 유리판 위에서 관찰되는 물결파 파면 그리래요. 그럼 얘들아 유리판이 있으면 이건 볼 것도 없이 뭐죠? 얕은 거죠. 그렇죠? 얕은 겁니다. 그럼 얕은 거니까 요거에서 요 녀석을 경계로 뒤쳐져야 되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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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시면 되겠지. 잘 봐. 얘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못 들어가니까 이렇게 된 거지. 요 원래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뒤로 쳐지잖아. 여기를 경계로 해서. 맞죠? 그런 얘기야. 여긴 따라가고 있는데 여기를 못 따라간다. 못 따라간다는 얘기는 느려진다.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넘겨. 하동은요. 쉬워요. 됐어. 자,
그림은 물이 담긴 연필을 넣고 관찰했을 때 연필이 꺾여 보인다? 연필이 밑에 부분이 위로 떠 보이는 거. 그치? 개울이 얕아 보이는 거, 동전이 떠 보이는 거, 내 다리가 짧아 보이는 거, 이런 것들 전부 굴절이죠. 자, 빛이 물 속에서 공기로 나올 때 속력이 빨라진다? 맞습니다. 저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물이고 그다음 공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 그럼 이 상태에서 이렇게 되지. 그럼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해? 입사각. 이걸 뭐라고 해? 굴절각. 그럼 뭐라고 해? 입사각보다 굴절각이 크다. 같은 말이지 이게.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다른 표현으로 I하고 R 중에서 R이 크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아름다운 눈깔이 여기 있다고 치면 그치? 맞아? 이거 우리 빛이 이렇게 꺾인 거 느껴 못 느껴? 못 느끼죠? 우리는요 빛이 똑바로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실제 여기 있는 녀석이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떠 보이는 거죠. 짧아 보이는 거죠. 꺾여 보이는 거죠. 됐습니까? 자, 연필심에서 반사하는 빛은 연필심에서 반사해? 연필심에서 굴절하는 빛이죠. 굴절. 연필심에서 여기서 굴절. 여기 굴절이다. 여기서 반사하는 건 여기. 와, 우리 선생님 여기서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밖에서 보겠죠. 설마 여기 대가리 눈가를 빼가지고 여기다 집어넣고 보고 다시 이렇게 집어넣나?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다음 연필심의 실제 깊이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위쪽에 있다. 아래쪽에 있죠. 눈에 보이는 것보다 아래. 1번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19번 싱기루 끼리기루 싱기루 이거 뭐야? 이거 뜨거운 공기 차가운 공기의 속도 차이 때문에 생기는 거죠. 맞아요? 이것도 빛도 우리 알아두세요. 빛이 공기 중에서 기체 속에서 기체의 온도가 증가하게 되면 빛의 속도가 빛의 속도가 빨라져요. 자, 음파가 빨라지는 이유는 뭐 때문에 생긴다고 했어? 매질의 운동 속도가 빨라져서. 그런데 이 빛은요 속도가 빨라진 이유가 뭐야? 빛은 방해를 조금 받거든. 방해를 조금 받아서 그래. 이 빛이 방해를 조금 받는다. 이 기체가 이 상태에서 열받으면 더 멀어지지. 빛이 진행할 때 방해를 많이 받아 조금 받아 조금 받아. 이 표현을 우리는 뭐라고 해? 밀도가 줄어든다. 이렇게 얘기하죠. 됐음? 이 표현 알아둬야 돼. 자, 첫 번째 공기가 높은 공기일수록 굴절률이라고 했어. 자, 공기 온도가 높으면 빛의 속도가 빨라요. 굴절률은 작죠. 반비례니까. 공기의 밀도가 작을수록 빛의 속력이 빠르죠. 땡. 도르면에 가까울수록 뜨거워! 빛의 속력이 빨라요. 너네 여름철 여기 온도 거의 100도 이상이야. 아니 거의 100도야. 알겠니? 저기를 만약에 맨발로 간다는 거 자체가 병신짓거리 하는 거예요. 너 왜 웃어? 한번 얘기했어? 그런 병신 같은 놈이 바로 나예요. 그것만 얘기하고 그 사실적인 얘기는 안 했지. 때는 바야흐로 대학생 때 친구들 4명과 함께 나를 포함해서 그치? 그 당시에 우리가 핫했던 해수욕장이 전국에 몇 군데 있었어. 첫 번째 강릉의 경포대, 부산의 해운대, 그 다음에 대천에는 대천 해수욕장. 요 3군데가 비키니가 천국이었거든. 비키니 천국이었기 때문에 딴 데는 다 가족 단위들. 미쳤냐? 가족 단위들 왜 가냐? 그치? 남자끼리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 비키니 천국으로 가야지. 일명 뭐야? 헌팅. 맞잖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대천을 향했어요. 친구들 한 차에 탄 다음에 우린 가장 가까운 대천으로 간 거야. 알겠니? 그래서 갔는데 이제 문제는 뭐야? 해수욕장 기본 필수품 중에 하나를 빠뜨리고 온 거야. 기본 필수품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선글라스. 선글라스. 예를 들어서 우리 하늘이가 스카이가 비키니 입은 거를 내가 이러고 보고 있다고 해봐. 그럼 뭐야? 저 새끼 변태지. 야, 저 새끼 변태. 야, 하늘아 너 기분 좋아? 개 싫지. 그치? 그래서 내 눈깔이 어디로 향하는지 절대 아무도 알아볼 수 없게 하려면 반드시 선글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이렇게 앞을 보면서 저쪽을 보고 있는 거고 이쪽을 보고 있는 거죠. 그치? 아무도 나 몰라. 나는 그냥 즐겁게 친구하고 대화하는 거야. 사실은 이런 대화지. 야, 저기 12시 방 12시 겁나 이쁘다. 겁나 이뻐. 그치? 뭐 이런 거. 이런 반응이 없구나. 우리 남학생들은 해본 적이 없구나. 해본 적이 없다고? 야, 남자들끼리 가면 야야 쳐다보자. 야, 보지 마. 야, 한시 방향. 오른쪽 내 스타일이야. 이런 거 안 해봤다고?
안 해본 게 이게 말이 안 되는데? 니네 혹시 스님 될 거니? 아니면 신부님 될 거니? 야, 이 반응이 없네. 여자들도 이러는 거 하는데. 그치? 남자라고 안 한다고? 자, 아무튼 그러고 두 번째 필요한 게 뭐야? 두 번째 필요한 거. 꼭 필요한 거. 스레빠. 그걸 안 갖고 오는 거야. 하나 사면 되잖아. 아, 돈 아까우는 생각이 드는 거야. 왜? 내 숙소가 바로 해수욕장하고 걸어서 한 1분도 안 걸리는 바로 앞이야. 그러면 야, 너네 생각해봐라. 뭐 하겠니? 뭐 하겠니? 에이, 그냥 뛰어가지 뭐. 그치? 어차피 가면 모래사장이니까. 그래서 에이, 뛰어가지 뭐 하고 뛰어가려고 하는데 들어가기 전에 친구들이 잠깐 뭐 좀 하고 가재. 잠깐 섰어. 승과 동시에 2초 만에 아 뜨거 이렇게 되는 거야. 진짜 거짓말하는 거. 아 뜨거. 그래서 어떻게 다녔을 것 같아? 발바닥을 지면에 못 닿고 얘 수포가 올라와 뒤면 물집 잡혀가지고 이러고 다녀서 이러고 이러고 그치? 헌팅 했겠니? 아니. 아빠 뒤지는 줄 알았어. 그리고 너네 알지? 바닷물 소금물이잖아. 이게 어차피 터졌을 거 아니야. 그치? 거기에 소금물 들어가면 어때? 쓰라리. 아빠 죽는 줄 알았어. 맨날 술만 퍼먹었어. 에? 이러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더 이상 자세한 얘기는 생략한다. 알겠죠? 생략이야. 생략 버전이에요. 성인 버전은 따로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미성년이기 때문에 미성년자 청취 불가인 내용들은 싹 다 뺐습니다. 자, 그 다음 어디냐? 20번. 자, 굴자현상의 예로 옳지 않은 것. 기르기로 싱기로 맞습니다. 자, 호수의 물이 주변 경치를 비춰 반사죠. 그렇죠? 자, 물컵에 담긴 컵빨대가 꺾여. 그 다음 소리가 나쁘다 하면 멀리까지 들린다. 왜 그래요? 아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 그치? 언제라고 했어? 밤이라고 했어. 밤에는 아래가 차갑고요. 위에가 뜨겁습니다. 그치? 됐니? 그러면 이제 요 부분 가지고 한번 얘기해보자. 요 부분. 그럼 요 부분을 딱 보면 덥고 차갑잖아. 실제는 이런 식으로 극단적인 온도층이 나오지는 않아요. 연속적으로 뜨거워집니다. 맞아요? 그러면 덩덩덩덩덩덩 느리고 빠르니까 이렇게 되겠지. 됐어?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 이렇게 되는 거지. 소리가 아래로 꺾이게 되는 거죠. 이해됐니? 그러니까 소리가 위로 안 올라가고 아래에 있으니까 우린 땅바닥에 붙어 살잖아. 시카이다 삼경자자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자, 뜨거운 난로나 아스팔트 위에 아지랑이가 어른걸린다. 이게 공기가 뜨거워서 속도의 차이 때문에 굴절하기 때문에 그래요. 정답 2번입니다. 자, 18번. 자, 유리로 만든 볼록 렌즈와 오목 렌즈라고 되어 있고요. 이 그림은 정확한 그림이죠. 왜 정확한 그림이야? 들어갈 때 한 번, 나올 때 한 번, 두 번 굴절되고 있죠. 자, 지금 현재 가운데로 들어가는 요 새끼는 어떤 놈이야? 굴절 안 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볼록 렌즈 같은 경우는 모으고요. 오목 렌즈 같은 건 퍼트립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모아에 있어서 여기에 물체가 있으면 거꾸로 빛이 이렇게 진행하겠지. 그럼 여기에 만약 사자란 녀석이 있으면 요 꼬랑지는 아래로 대가리는 위로 가네? 근데 이거를 위아래로 갈 수도 있지만 좌우로 갈 수도 있지. 그럼 좌측은 좌측대로 우측은 우측대로 가니까 얘는 어떻게 보여? 크고 바르게 보이겠죠. 맞잖아. 크고 바르게 보일 거야. 이게 돋보기야. 근데 만약에 여기 있잖아. 자꾸 거꾸로 보여요. 됐어? 그래서 돋보기 가지고 가까운 거 이렇게 보다가 멀리 이렇게 보잖아. 뒤에 있는 나무 보이잖아. 뒤집어서 보여. 상하 좌우반대. 그게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야, 니들은 또 그나마 다행인 줄 알아라. 옛날엔 이거 작도도 있었어. 작도도 있었어. 거울 작도하고 렌즈 작도하고 틀려. 거울 작도하고 렌즈 작도는 전혀 틀립니다. 거울 작도는 내가 예전에 가르칠 때는 이렇게 했어. 평초, 광대 외우라고 했고 그 다음 얘는 평초, 초평 그 다음 아니야 평초, 중심 이렇게 외우라고 시켰어. 이게 뭔 뜻인지 모르지 니네들. 평행하게 들어가면 초점을 지난다. 그 뜻이고 중심을 지나면 중심으로 간 건 중심으로 나온다. 그런 뜻이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옛날에 작도를 많이 시켰는데 니들은 그런 게 없다. 짱이다. 그냥 이렇게 되는구나 해석만 해라. 됐죠? 그 다음 1번 볼게요. 빛의 속력은 유리에서가 공기에서보다 느리다. 그러니까 꺾이지. 이거는 사실 요거 하나만 봐도 돼요. 여기가 경계면 여기서 뚱뚱뚱뚱뚱 이게 입사가.
이게 여기야 법선이야. 입사각, 굴절각. 어유 입사각이 굴절각보다 크잖아. 그렇죠? 자, 그다음 볼록 렌즈를 책에 가까이 대고 보면 크게 보인다. 이게 뭔데? 돋보기. 오목 렌즈의 경우 빛이 공기에서 유리로 입사할 때라고 했어. 굴절각이 입사보다 크다. 얘가 빠, 얘가 느. 각도는 입사각이 굴절각보다 커야 되죠. 그래서 작다. 정답은 기억력. 야, 이런 거 들으면 안 되죠. 됐죠? 자, 21번. 여기는요. 하나만 그려보자. 이렇게 빛이 아니지 소리가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면 띵띵띵띵띵띵 이 각도가 더 크네. 그쵸? 그럼 여긴 뭐야? 찬. 여긴 뭐야? 따뜻. 더운. 그럼 어느 시간이야? 지표면이 차가워? 그럼 뭐야? 밤이죠. 밤입니다. 어느 시각입니까? 밤중입니다. 라고 쓸 수 있죠. 자, 이 사실로 알 수 있는 현상입니다. 낮에 나타날 수 있다. 아니죠. 밤입니다. 소리의 속력은 지면에 가까울수록 느려지죠. 공기의 온도는 지면에 가까울수록 낮다. 빙고. 정답은 디귿이네요. 2번. 됐어? 넘겨. 자, 그다음 실력업. 무슨 실력업이야? 여기 실력업 문제가 없어요. 자, 맨 먼저 1번부터 1m/s인데 2초 후라고 돼 있어. 얘들아, 1m/s? 그러면 1m/s가 나오려면 주기분의 파장에서 파장이 여기 있는 4m잖아. 그럼 주기가 몇 초 나와야 돼? 4초. 오케이, 4초 하나 찾았어. 그다음 두 번째 2초 후라고 했어. 4초가 한 주기니까 2초면 반 주기. 그치? 그럼 진폭 2번 지나가면 되죠. 그때 문제에서 오른쪽으로 간대요. 그럼 오른쪽 가는데 야 이거 오른쪽 가나 왼쪽 가나 필요 없지. 왜? P점이니까. P점 마루니까 더 이상 올라가지 않아요. 무조건 내려갑니다. 그래서 1초 정답은 마이너스 1. 끝. 끝났어. 이렇게 푸는 거야. 됐어? 그러면 만약에 요 새끼라고 하자. 그럼 요 새끼라고 하면 어떻게 그리시면 돼? 스르륵. 아, 이 새끼 올라가는 것부터 출발하네. 그치? 그러면 이게 1초, 2초잖아. 그치? 정답은 0. 맞죠? 이렇게 푸시면 돼요. 자, 그 다음 4번 볼게요. 4번 보시면은요, 지금 4cm. 얘는 몰라. 그치?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지금 현재 여기가 60도, 30도면 굳이 한번 표시 한번 해볼게. 여기가 몇 도야? 60도. 여기가 몇 도야? 30도. 맞죠? 됐니? 그럼 사인 각도의 B가 몇 대 몇 나오지? 루트 3대 1 나오지. 그치? 자, 그러면 잘 봐. 이거는 이렇게 써줄게. n 곱하기 사인 세타는 일정하다. 요 값하고 똑같은 게 뭐라고? 이걸 구할 거지. 파장. 그치? 그러면 지금 현재 보시면 요 비율이 사인 60도분의 사인 30도이기 때문에 2분의 루트 3대 2분의 1이야. 그럼 얘는 얼마야? 루트 3대 1이네. 그럼 요것도 루트 3대 1 나와야 되는데 요 새끼가 얼마 나왔어? 4로. 얘가 얼마라고? 4. 그럼 이 새끼 얼마냐? x죠. 됐지? 그럼 x는 얼마가 나오겠어? 루트 3분의 4가 나오겠지. 4. 루트 3x. x는 루트 3분의 4. 맞죠? 그래서 x는 루트 3분의 4가 나옵니다. 됐니? 이렇게 나오시면 돼요. 자, 이게 바로 매질2에서의 뭐야? 파장을 구한 겁니다. 그 다음 지금 현재 오른쪽 보시면은요. 나는 점피에서 물결파의 변이를 시간에 따라 마루에서 마루. 여기 마루 맞죠? 화면이니까. 그럼 여기가 바로 주기 t야. 그러면 얘 속력이 얼마입니까? 라고 하잖아. 그럼 4cm 나누기 2초니까 2cm/s다 라고 쓸 수 있지. 그치? 그럼 여기는 얼마입니까? 라고 하잖아. 여기는 여기에 파장이었잖아. 파장. 그럼 요거를 2초로 나눠. 그럼 2초로 나누면 루트 3분의 2에다가 나오겠죠. 이거 얼마야? 루트 3분의 2 cm/s 이렇게 나오겠지.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되죠. 어차피 이 비율이 곧 또 속력 비율하고 똑같다. 그쵸? 그럼 속력 비율하고 똑같은데 속력이 몇 대 몇 나와? 2대 y가 나올 거 아니야. 2대 y. 그쵸? 그러면 얘하고 얘는 2, 루트 3y는 2, y는 루트 3분의 2. 맞잖아. 그렇게 해도 돼. 이거 머리 좋은 애들은 암산, 가네. 됐죠? 자, 1번 매질 1에서 물결파의 진폭은
진폭이 왜 바뀌어? 진폭 안 바뀌어요. 됐죠? 그래서 매질 1에서 2 여기 써 있으니까 2. 매질 2에서 주기는 얼마냐라고 돼 있어. 주기는 2초죠. 이거 왜 바뀌어? 이거 안 바뀌어요. 자, 매질 2에서 물결파의 속력은 루트 3분의 2다. 맞네요. 정답 기억 디귿 3번. 끝. 자, 그다음에 2번입니다. 자, 그림 가는 파동의 어느 한순간의 모습이다라고 돼 있어요. 됐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볼게. 자, 한 번 진동한 거리. 요게 바로 한파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A점이 올라가 내려가? 내려가요. 그렇지? 그럼 얘가 내려간대. 그럼 내려가려면 이렇게 그리면 안 되니까 이렇게 그리면 되겠네. 아하. 이 새끼 왼쪽으로 진행하는 거야. 됐죠? 되니? 자, 왼쪽 간다는 거 알았고, 그럼 얘가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한 번 진동한 시간이니까 주기 t지. 됐죠? 자, 그러면 속력도 구할 수 있겠네? 4cm 나누기 2초니까 2cm/s. 자, 그래서 파동 속력 맞고요. 진행은 왼쪽이죠. x는 4인 지점 여기네요. 요 점이네요. 자, 1초의 변이라고 돼 있어. 1초는 반주기야. 반주기려면 진폭을 몇 번 가야 돼? 2번. 그럼 여기하고 여기는 서로 반대인 거 알지? 모르겠으면 또 한번 그려. 이렇게. 올라가네? 그럼 여기까지 올라가는 게 0.5초. 내려오니까 0.5초. 0이죠. 됐어? 이렇게 푸는 거예요. 막 이거를 풀 때 막 그리고 막 아니야. 그렇게 그리는 거 아니야. 안 그리는 거야. 니네 이런 거 잘 해놔. 왜냐면 이거 나중에 간섭에서 계속 써먹을 거야. 간섭에서 써먹어. 간섭에서 써먹는다 진짜. 알겠어? 간섭도 책에 있는 방법을 안 풀고 선생님은 두 개의 파동을 하나로 합친 걸 정상파라고 하거든. 그걸 먼저 풀어요. 알겠어? 그러면 계산이 좀 더 빨라. 숙달되면. 됐죠? 자, 그래서 1번 정답이 2번입니다. 자, 다음 3번하고 5번입니다. 틀렸네? 에이? 야, 앞에 다발로 틀렸어. 이놈의 쉐이드. 다발로. 너도? 3번 안 틀렸어? 에이? 세모네? 자, 한번 볼게요. 자, 매질 A하고 B가 있습니다. 플러스 X방향이니까 오른쪽으로 간다는 얘기죠?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매질 A하고 B에서 A는 2, B는 하나, 둘, 셋, 넷, 4. 파장이 1대 2야. 맞아? 근데 주기는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죠? 근데 P하고 Q가 지금 현재 보니까 둘 중에 누군지 모르겠지만 여기부터 출발해서 여기까지니까 요 자식이 바로 뭐에 해당돼? 주기죠. 정답 나왔네. 그럼 여기는 0.2초분의 2cm. 얘는 0.2초분의 주기하고 진동수는 안 바뀐다. 4cm. 그럼 속력은 1대 2죠. 계산은 안 할 거고. 됐지? 속력을 일단 구했고. 그 다음 두 번째. 이렇게 오른쪽 간다고 써 있잖아. 그러면 옆댕글이 그리는 센스가 필요하다겠죠? 숙달되면 이제 나처럼 안 그리고 그냥 바로 옆에다 그려버립니다. 얘는 올라갈 테고 얘는 내려갈 거야. 그치? 그럼 P는 올라간대. 이 새끼가 올라가잖아. 전박이 네가 P구나. 그죠? 그러면 얘는 내려간다며. 너 내려가니까 너는 Q구나. 끝났네. 됐음? 뭐 모를 게 뭐가 있어 이제. 자, 1번. 나의 점선은 Q다. 아닌데? P인데? 자, A하고 B의 파동의 주기는 같다. 같아요. 진동소 같으니까. B에서 파동의 속력은 얼마냐라고 했어. 20cm/s. 맞네요. 정답은 니은 디귿. 5번. 이걸 왜 틀리지? 그치, 가영아? 이해가 안 되지? 뭐야, 왜 눈을 왔다 갔다 해? 그래, 네가 이상한 거야. 자, 5번. 자, 5번을 보시면은요, 얘들아, 각도가 보여야 돼. 이 정도 산수는 할 줄 아셔야 돼요. 각도가 보이셔야 됩니다. 자, 지금 현재 보시면 요 각도하고 요 각도가 얼마지? 60도지. 왜? 니네 조심해라. 요 각도가 30도야. 60도 아니야. 그치? 여기 30도다. 요만큼. 여기 90도죠? 여기 60도잖아. 60도잖아. 됐죠? 이 정도는 구할 줄 아셔야 돼요.
저것도 못 구하면 뭐 이건 답이 없습니다. 그럼 요 각도는 얼마예요? 30도. 요 각도도 얼마예요? 30도. 그죠? 그래서 써볼게. 여기 30도야. 여기도 30도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에서 시작 한번 해보자. 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가 나왔어? 이게 나왔습니다. 문제. 매질, 에이구, 매질 1에 대한 2의 굴절률이 루트 3분의 2래요. 그럼 이거 뭐라고 써야 돼? 이렇게 쓰잖아. 근데 이거를 또 우리는 이렇게 쓰잖아. 됐죠? 근데 또 이거는 뭐라고 쓰면 돼? 잘 봐. 이거 얘가 어디 있지? 여기 있잖아. 맞아? 되니? 여기 있잖아. 여기. 맞냐? 아, 좀 이따 하자 이거. 좀 이따 하고 1에 대한 2의 굴절률이 얼마라고? 루트 3분의 루트 2래요. 여기까지만 놓을게. 여기까지 놓고 그러면 이제 요거 때문에 디귿은 금방 끝나요. 디귿은 금방 끝납니다. 자, N1과 N2 비율이 나오면 그치? 요거의 역수 비율이 뭐에 해당됩니까? 그게 바로 람다 1, 람다 2죠. 맞죠? 그러면 람다 1이 루트 2고 람다 2가 루트 3이야. 루트 2고 루트 3이야. 그치? 짧네. 금방 나오죠? 자, 우리 이렇게 배웠어. 굴절률이 크면 속도는 느리고, 그치? 파장도 짧고, 각도도 작으니까. 그렇게 잡으시면 되죠. 자, 기억부터 볼게요. 자, 공기에 대한 매질 1의 굴절률은 얼마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공기에 대한 매질 1의 굴절률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지금부터 요거 한번 계산해 볼게. 자, N01이죠. 됐지? 그러면 이걸 우리가 쓰면 N0분의 N1입니다. 맞아? 그러면 또 어떻게 쓰면 돼? 야, 공기라고 했잖아. 그러면 공기의 각도를 계산하시면 되지. 사인 60도. N1이잖아. N1의 각도를 쓰시면 되지. 사인 30도. 됐지? 됐냐? 그러면 얘는 얼마야? 1이요. 얘는 얼마야? 2분의 1. 얘는 2분의 루트 3. 그럼 이거 얼마야? 루트 3이요. 됐어? 그래서 공기에 대한 매질일의 굴절률은 루트 3이다? 맞네요. 됐죠? 자, 그 다음 세타는 얼마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세타는 얼마냐?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볼게. 자, 봐봐. 현재 여기는 우리가 이런 걸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 부분 쓰고 이 부분 두 번 쓸 거야. 스냅 법칙을. 자, 한번 써볼게. 에이, 이 색깔은 떼고. 두 번 쓸 겁니다. 첫 번째, 여기 뭐라고 써야 돼? N0 곱하기 사인 60도. 여기는 이건 뭐야? N1 곱하기 사인 얼마? 30도. 됐죠? 됐니? 이거 첫 번째 썼고요. 그 다음 여기 한번 써보자. 여기를 쓰면은 여기 뭐라고 써야 돼? N2 곱하기 사인 30도. 는 여기는 얼마야? N0 곱하기 사인 세타 얼마냐 이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아는 걸 가지고 모르는 걸 구할 거거든. 현재 위에서 여기에서 N2가 얼마인지가 나와 있지. N2가 얼마인지 나와 있잖아. 여기 N2 나와 있잖아. N2 나와 있잖아. N2는 얼마라고 되어 있어? N2는 루트 3분의 루트 2 이런 식으로 나와 있지. 맞잖아.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여기서 집어 넣으면 되겠네요. 아, 먼저 이거부터 해볼까? 얘는 어차피 1이잖아. 1이네? 그치? 1이고 요거는 얼마 나오니? N1은 얼마가 나와? N1은 이게 2분의 1, 2분의 루트 2. N1은 루트 3 나오네. 좋아. N1은 루트 3 나와. 됐지? 여기서 요거하고 요거 해서 얘가 루트 3 나왔어. 자, 그러면 요 N2는 아까 어떻게 한다고 했어? N2는 루트 3분의 루트 2에다가 N1을 곱하면 되는데 N1은 루트 3이라고 이미 구해줬죠? 없어지고 사라지고. 됐죠? 자, 그 다음 현재 여기 얼마였어? 얼마였지? 2분의 1이지. 얘는 이 루트 2 나오지. 그럼 뭐가 나와? 2분의 루트 2. 그럼
끝났네. 2분의 루트 2야. 얘는 얼마인데? 1인데. 그럼 사인 세타가 2분의 루트 2니까 40도. 끝. 맞죠? 산수하시면 돼요. 됐냐? 됐어? 일단 하나